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NS 광고 마케터 1급 7일 단기 완성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본 교재를 반드시 구입하신 후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챕터 4 네 번째 챕터인데요. 기출 유형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재 22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소셜미디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보시면요. 자, 1번에 웹 3.0 기술 기반으로 발전했다. 그렇지 않죠. 소셜미디어는 웹 2.0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했어요. 틀린 답은 1번입니다. 2번, 소셜미디어 광고가 매스미디어 광고에 대해 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어디인가? 메시지의 대량 전달은 매스미디어고요. 중장년층에게 메시지 전달도 매스미디어가 유리하죠. 전파 매체의 활용도 매스미디어에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정교한 타겟팅은요, 소셜미디어에 더 유리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마치 어떤 실제의 세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든 가상의 세계를 뜻하는 말로써 안경처럼 머리에 착용하는 화면 장치와 몸이나 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입력 장치가 사용되는 환경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말 자체가 가상현실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증강현실과 좀 헷갈리실 텐데요.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기반 위에 가상의 사물을 합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드린 이야기와 좀 결이 다르죠. 정답은 가상현실 1번입니다. 4번 문제로 갑니다. 2006년 7월 15일 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서비스로서 140자의 짧은 포스팅으로 소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 140자 짧은 포스팅 딱 보면 아시겠죠? 정답은 트위터죠. 원래 140자였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280자로 확대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5번 문제예요.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 깊은 SNS는 무엇인가? 2002년도에 시작된 SNS고요. 리드 호프먼이 만들었다.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전문 소셜 네트워크다. 이것도 아시겠죠? 자, 2016년도에 MS가 인수했고요. 7억 명의 회원이 있대요. 자, 비즈니스 전문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링크드인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링크드인.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보시면요.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쉽게 생각하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말하면 되는 거니까요. 마케팅 활동에는 광고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유료 광고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정답은 2입니다. 자, 7번 문제예요. 소셜미디어 최적화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자, 잘못된 것은 자, 봅시다. 소셜미디어 최적화예요. 최적화는 아까 말한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좀 범위가 넓어서요. 광고도 포함되고 광고 아닌 것도 포함되고 무료 활동도 포함되고 하지만 소셜미디어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은요, 마치 SEO처럼 유료 광고를 배제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기적 활동, 광고비를 들이지 않은 활동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4번, 소셜미디어 최적화의 초점이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효과적인 광고를 통해 알린다고 하면 틀린 말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8번 문제로 갑시다. SNS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자, SNS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의 약자이다. 그렇지 않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문제로 갑시다. 메타 광고의 노출 위치별 권장 이미지 비율로서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죠. 보면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피드는 1대1, 동영상은 세로 4.5, 4대5, 스토리는 세로 9대16, 동영상 슬라이드는 1대1, 모든 동영상 동일하게.
이건 맞고요. 4번. 인스트림 동영상은요, 세로가 아니에요. 세로가 아니고 가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16대 9 가로 동영상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10번. 메타 광고의 입찰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자, 봅시다. 3번에 보시면요. 입찰가를 높게 설정한 광고주와 낮게 설정한 광고주가 입찰 경쟁을 하면 높게 설정한 광고주가 항상 낙찰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죠. 입찰을 할 때 경쟁하는 요소가 입찰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찰가 외에도 추산 행동률이란 게 있었고요. 광고 품질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찰가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11번 문제. 메타 광고의 단계별로 생성 가능한 수량에 대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틀린 것이죠. 4번. 광고 세트당 최대 100개의 광고라고 했는데요. 100개가 아니고 최대 50개의 광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12번 문제로 갑니다. 메타 광고 계제 최적화 기준 중에서 일일 고유 도달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일일 고유 도달은 뭐냐면요. 타겟 고객한테 최대 하루에 한 번 광고를 표시하는 것. 하루에 한 번 표시하는 것을 일일 고유 도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2번이네요. 타겟에게 최대 하루 한 번 광고를 표시하는 것.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메타 광고의 맞춤 타겟을 얻기 위한 소스 중 넷소스, 즉 광고주의 소스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나오는데 메타 소스는 동영상, 잠재 고객용 양식, 인스턴트 경험, 쇼핑, 인스타그램 계정, 이벤트,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내 품목 이런 것들이 메타 소스고요. 넷소스는 광고주의 소스로서 광고주가 만든, 광고주가 보유한 그런 소스를 말해요. 그래서 웹사이트, 고객 리스트, 앱 활동, 오프라인 활동, 카탈로그 같은 것들이 넷소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웹사이트는 광고주의 소스, 즉 넷소스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로 갑니다. 메타 광고 중에서 넷소스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보시면 2번을 보시면 API를 사용하여 광고주의 웹사이트에서 얻은 타겟이거나 SDK를 사용하여 광고주의 모바일 웹으로부터 얻은 타겟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SDK를 사용해서 광고주의 모바일 웹이라고 했는데 웹은요. 픽셀로 얻는 것이지 SDK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SDK는 모바일 웹이 아니고 모바일 앱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15번 다음 중 메타 광고의 유사 타겟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지역 또는 국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아니에요. 예, 타겟 위치 선택이란 기능이 있어요. 거기서 지역 또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으로 갈게요. 도달 및 빈도 구매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도달 및 빈도 구매예요. 이것은 경매 구매의 반대말이죠. 자,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따로 뭔가 이렇게 신청이 필요하고 승인이 필요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광고주만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여기 나온 것처럼 2번에 나온 것처럼 최소 10만 명의 타겟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최소 20만 명의 타겟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17번으로 갈게요. 컬렉션 광고를 만들기 위한 인스턴트 경험 템플릿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었죠. 스토어, 룩북, 신규 고객 확보라는 템플릿은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자, 네 번째, 기존 고객 유지라는 템플릿은 없었습니다. 18번 문제로 갈게요. 메타 광고에서 자동 노출 위치와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3번에 보시면 광고를 표시할 위치를
직접 광고주가 직접 선택하는 것은 수동 노출 위치죠. 자동 노출 위치가 아니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9번으로 갈게요. 웹사이트 내에서 발생하는 행동, 즉 이벤트를 파악하여 메타에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든 코드. 웹사이트라고 했죠? 웹사이트. 웹사이트는 픽셀이죠. 그리고 앱은 SDK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자, 20번 문제. 다음 중 광고 지출 대비 수익률 ROAS 또는 로아스를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로아스는요, 매출 나누기 광고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1억이고 광고비가 2천만 원이라면 로아스는 1억 원 나누기 2천만 원이어서 5죠. 5는 500%.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래서 3번이죠. 매출 나누기 광고 비용. 21번. 이미지와 제목 같은 크리에이티브 요소를 이용하여 타겟별 버전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거는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설명이죠. 광고에 대한 여러 버전을 만들어서 가장 적합한 타겟에게 그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그래서 효과를 높이는 그런 기능이죠. 그것을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라고 하고요. 1번에 나온 다이내믹 광고하고 앞에 다이내믹이 같이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이내믹 광고는 그게 아니죠. 다이내믹 광고는 카탈로그 판매를 증대하기 위해 적절한 타겟에게 전달되는 그런 광고를 다이내믹 광고라고 했으니까 두 개는 다른 것이죠.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모의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크리에이티브 허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또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랑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는 광고주가 아닌 크리에이터를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페이스북 샵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보면 4번을 보시면요. 인스타그램에만 샵을 만들 때에도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가 필요하다.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에만 샵을 만들 때는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는 없어도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4번으로 갑니다. 24번. 메타에서 카탈로그를 관리하는 곳은 어딘가요? 자, 카탈로그를 관리하는 곳은 메타의 비즈니스 플랫폼에 있는 커머스 관리자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5번으로 갑시다. 메타 광고를 위해 카탈로그에 상품을 추가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카탈로그에 상품 추가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수동으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었고, 데이터 피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페이스북 픽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SDK를 이용한 방법은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메타 픽셀 활용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번을 보시면 쿠키 지원을 중단하는 브라우저가 늘어나도 픽셀 활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픽셀이 전달될 때 픽셀과 쿠키에 있는 정보가 함께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쿠키가 빠지게 되면, 쿠키 활용을 못하게 되면 그 픽셀의 성능이,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픽셀 활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그래서 만약에 쿠키를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래서 이때는 전환 API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픽셀 단독으로 사용하는데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7번. 클릭수, 노출수, 조회수 같은 전통적인 측정 항목 대신에 광고 회상, 브랜드 인지도, 고려도 같은 이러한 측정 항목에 중점을 두는 구글의 광고 효과 측정 도구는 무엇인가? 앞에 나온 클릭수, 노출수, 조회수 같은 건 뭐예요?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바로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고, 뒤에 나오는 광고 회상, 브랜드 인지도, 고려도 같은 것은 자동으로 알 수 없잖아요. 왜냐, 고객의 머릿속에, 고객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광고를 보고 저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으니까 저 브랜드, 저 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이 늘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서베이를 통해서. 이런 게 뭐죠? 바로 브랜드 광고 효과, 영어로는 브랜드 리프트라고 하는 것이죠. 28번으로 갑니다. 메타 광고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 보면 4번. 비즈니스 관리자 대신 개인 계정을 사용하면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 광고를 집행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광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정으로도 광고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광고를 운영할 때는 비즈니스 관리자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29번. 메타의 효과적인 모바일 동영상 광고를 위한 권장사항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모바일 동영상이니까요. 모바일 폰은 보통 세로로 들고 보잖아요. 그래서 가로 방향 동영상을 사용하라, 정사각형 동영상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죠. 정답은 4번. 30번.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4번이네요. 큰 사건은 최대한 빨리 게시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고요. 큰 사건은 최대한 신중하게 게시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31번. 메타 광고의 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 보면 오프라인 전환을 측정하기 위해 매장 컴퓨터에 픽셀을 설치한다. 픽셀이 아니죠. 매장 컴퓨터에 오프라인 API를 설치해야죠. 정답은 4번이에요. 32번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비즈니스 웹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매장에서 취하는 행동, 이를테면 조회, 장바구니에 담기, 구매 이런 것들을 추적한 것을 뭐라고 하죠? 자, 이건 바로 이벤트 데이터 소스죠. 자,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비즈니스의 웹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매장에서 취하는 행동을 추적하는 것이에요. 문제에 나온 말 그대로 이게 정의죠. 정답은 1번이에요. 33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특별 광고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특별 광고 카테고리는 신용, 고용, 주택, 사회문제, 선거, 정치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대상 광고는 특별 광고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아요. 정답은 1번이고요. 34번. 메타 광고 캠페인의 관심 유도 목표 중 참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죠? 참여. 자, 참여에는요, 뭐가 포함되냐면 좋아요, 댓글, 공유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그리고 비즈니스 페이지에서 발급한 쿠폰을 받는 것도 이제 포함되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3번이죠. 좋아요, 댓글, 공유. 정답은 3번. 자, 35번. 메타 광고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자, 3번에 보시면 슬라이드 광고를 10장의 이미지로 만들 때 가로 세로 비율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아니죠. 가로 세로 비율은 일정해야죠. 슬라이드 광고는 옆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와이프 해가면서 옆으로 넘기는 건데 그때마다 가로 세로 비율이 들쭉날쭉하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겠죠. 36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양한 관점의 전문 지식과 업무 방식을 가진 전 세계의 비즈니스 전략과 최신 트렌드 전문가, 미래학자, 기획자, 문화기술자, 기자, 데이터 분석가로 구성된 팀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로 과거에 페이스북 IQ라고 불렀던 메타 포사이트이죠. 자, 그런데 가끔 아직도 페이스북 IQ라고 쓰이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 두 개가 같은 거다.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37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유튜브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 사용자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 수 기준으로 볼 때 유튜브가 아니고 페이스북이래요. 정답은 4번. 38번. 유튜브 및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 동영상 캠페인의 가치를 추적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냐? 가치라는 것은 이 동영상 캠페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많이 보는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조회율이에요. 조회율은 노출이 얼만큼 됐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보았느냐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조회율. 39번. 유튜브 광고 품질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여기 보시면 4번에 보시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키워드 검색에 사용된 기기에 따라 품질 평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광고 품질에 관련이 있지만 품질 평가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가 있대요. 그런 요소가 바로 검색에 사용된 기기, 사용자의 위치, 그리고 시간, 광고 확장, 이런 것들은 광고 품질에 영향을 줘요. 주지만 품질 평가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래요. 그래서 품질 평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 건 틀린 거죠. 39번은 4번이에요. 40번. 다음 중 유튜브 동영상 광고 캠페인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최적화란 얘기는 원하는 광고 목표에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원하는 광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니까 입찰가를 낮추면 원하는 광고 목표에 더 잘 갈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안 되겠죠. 오히려 입찰가를 증액시켜야죠. 목표에 맞추고자 한다면. 입찰가를 낮추는 것은 최적화가 아닙니다. 4번입니다. 41번. 유튜브 광고 캠페인의 목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보면 판매, 리드, 트래픽, 이런 것들은 유튜브 동영상 광고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메시지는 아니죠. 메시지는 될 수가 없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42번으로 갑니다.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에 대한 틀린 설명은? 1번. 광고의 길이는 20초 이하이다. 아니죠. 20초가 아니고 15초 이하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43번. 다음 중 컴패니언 배너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번 데스크탑 전용 상품 맞습니다. 2번 배너 클릭하면 동영상을 보지 않아도 과금돼요. 맞습니다. 3번 시청자가 컴패니언 배너를 클릭하면 광고주가 원하는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 2, 3번이 맞고요. 4번이 틀렸겠죠?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로 이동할 수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고요. 이렇게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는 컴패니언 배너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잘못 쓰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긴 한데 문제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자, 44번.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3번에 보시면 CPV 입체를 사용하는 경우 시청자가 동영상을 15초까지 보았을 때 과금된다고 했는데요. CPV는 15초가 아니고요. 30초까지 보았을 때 과금되는 방식이에요. 자, 45번. 다음 중 인피드 동영상 광고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동 재생은요, 동영상 조회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직접 클릭을 했을 때, 그 조회수에 포함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6번. 범퍼 광고에 대해 옳은 설명은? 자, 보시면 그렇죠. 4번. 짧고 기억하기 쉬운 메시지로 광범위한 고객한테 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죠. 10초짜리 광고 아니고요. 6초고요. 건너뛸 수 없고요. CPV 아니고 CPM이에요. 1, 2, 3번은 다 틀렸고요. 4번이 맞지요. 4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 광고의 종류는 무엇인가? 동영상의 썸네일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다. 광고의 정확한 크기와 모양은 계제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영상 썸네일 이미지나 텍스트를 클릭하면 유튜브 보기 페이지 또는 채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이 재생된다. CPV 방식으로 과금되고 자동 재생은 광고의 동영상 조회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광고는 인피드 동영상 광고가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실수로 책 만들다가 4번으로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다음 중 유튜브 마스트헤드 광고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마스트헤드 광고는 여기 3번을 보시면요, 구글 애즈에서 광고주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9번으로 갈게요. CPV 입찰 방식으로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를 집행할 때 과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30초 시청했으면 되는 거죠. 자, 2번 틀렸죠. 30초가 안 될 땐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초짜리 광고라면 20초를 다 봐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50번. 동영상 광고 시퀀스 캠페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중 하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템플릿이 4개예요. 4개인데 소개 및 강화가 있었고요. 메시지 전달 및 액션 유도가 있었고, 관심 유도 및 안내가 있었고, 참여 유도 및 차별화가 있었죠. 스토리보드 및 순서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1번. 유튜브 광고를 위해 리마케팅 목록을 생성하려고 한다. 구글 애즈에 어떤 메뉴를 사용해야 하는가? 리마케팅 목록을 만들 땐요, 구글 애즈에 잠재 고객 관리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52번. 유튜브 광고 순위 계산에 반영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입찰가, 그 다음에 입찰 시점의 CTR 측정치, 그 다음에 광고 관련성, 그 다음 방문 페이지 만족도, 이것이 고려되지요. 그러면 동영상의 길이는 그 중에 속하지가 않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53번 문제. 다음 중 유튜브 광고에 대해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자, 2번.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는 6초 후에 건너뛸 수 있다? 아니죠. 5초 후에 건너뛸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5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유튜브의 일부 공개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기능은 무엇인가? 일부 공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URL 공유, 채널 섹션에 추가하는 것, 댓글 작성, 이것이에요. 검색 노출은요, 일부 공개가 아니고요, 그냥 공개일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검색 노출 3번이 정답입니다. 55번. 다음 중 동영상 액션 캠페인에 대해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캠페인에서 이미 전환 추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을 권장하니까, 여기 4번에 나온 것처럼 이미 전환 추적을 사용할 때는 사용할 필요 없다고 말한 게 틀린 거죠.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자, 56번. 다음 중 사용자 타겟팅의 세부 항목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4번. 키워드 타겟팅은요, 사용자 타겟팅이 아니라 콘텐츠 타겟팅에 속하는 항목이죠. 정답은 4번. 57번. 유튜브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 속한 웹사이트, 동영상, 채널, 앱 카테고리 등 광고를 게재할 위치를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타겟팅 방법.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콘텐츠 타겟팅이라고 했죠. 콘텐츠 타겟팅은 또 키워드, 주제, 게재 위치로 도달 범위를 좁힐 수 있는 타겟팅 방법이기도 하죠. 자, 58번으로 넘어갑시다. 메타 광고의 타겟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보시면 4번. 내 이벤트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할 수 없다? 아닙니다. 내 이벤트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9번. 유튜브의 타겟팅 방법을 크게 둘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사용자 타겟팅과 콘텐츠 타겟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예요. 60번. 유튜브 동영상 광고와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자, 2번 보시면 동영상 광고 시퀀스 캠페인을 집행할 때 권장되는 과금 방식은 최대 CPV이다.
아닙니다. 시퀀스 캠페인은 고객한테 어떤 순차적으로 캠페인을 노출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CPM 방식을 권장합니다. 타겟 CPM 방식. 타겟 CPM 방식을 사용하면요, 구글 애즈에서 잠재 고객에게 전체 시퀀스 캠페인을 보여주기 위해 입찰가를 최적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타겟 CPM을 사용하면요, 더 높은 시퀀스 완료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2번. 61번. 관련 키워드, URL 및 앱 등을 입력하여 이상적인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캠페인의 요건에 가장 적합한 잠재 고객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것은 구글의 맞춤 세그먼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캠페인의 요건에 가장 적합한 잠재 고객을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문제에 보면 키워드, URL, 앱 얘기를 했는데,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객의 관심 분야나 행동을 알 수 있게 되고, URL을 통해서는 뭘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그 타겟 고객이 어떤 웹사이트를 자주 가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앱을 우리가 입력하면 우리가 고객이 어떤 앱을 주로 사용하는 고객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을 자동으로 효과적인 고객을 찾는 이런 방식이 바로 맞춤 세그먼트거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2번으로 갑니다. 62번. 동영상 시청 중에 다음에 볼만한 동영상을 추천하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맞춤 동영상이죠. 자, 그 다음 63번이에요. 구글 애즈의 도달 범위 플래너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지요. 있는데 보시면 4번을 보면 캠페인이 사용자들의 제품 및 브랜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브랜드 리프트죠. 브랜드 광고 효과에 속하는 이야기죠. 정답은 틀린 것은 4번이죠. 자, 그리고요, 64번으로 갑시다. 64번. 다음 중 브랜드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광고는 무엇이냐? 정답은 아웃스트림 광고입니다. 브랜드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요, 입찰을 통해 구매한 인스트림 및 범퍼 광고에 적용할 수 있고요, 아웃스트림 그리고 인스트림 동영상 광고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65번.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즉 YPP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내 동영상에 광고가 노출되었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이유는 주로 타인 소유 저작권에 있는 음악이 포함된 영상을 내가 올렸을 때, 그리고 이때 내 동영상 콘텐츠에 내 허락 없이 광고가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린 광고의 수익은 나한테 오지 않고요, 유튜브와 저작권자가 분배한다고 합니다. 66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신고와 관련되어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자, 4번 보시면 휴일에는 신고된 동영상을 검토하지 않는다. 유튜브에서는 담당자가요, 신고된 동영상을 연중 무휴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67번으로 가겠습니다. 내 동영상 광고 아래에 게재되며 몰입도 높은 동영상 경험을 제공하고 내 광고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강화하여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동영상,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바로 관련 동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요 정의 그대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8번으로 갑니다. 다음 디지털 콘텐츠 라벨 중 전체 시청이 가능한 영상을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시면 전체를 뜻하는 것은 1번이에요. DLG가 그렇고요. DLPG는 보호자 동반 시청가고요. DLT는 청소년 시청가고 DLMA는 성인용 콘텐츠를 말합니다. 자, 69번으로 갈게요. 카카오톡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자, 카카오톡 채팅팀에 노출되는 대표적 광고 상품은 비즈 플러그인이 아니고요. 카카오 비즈보드입니다. 정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70번.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와 연결된 타겟 고객들에게 광고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이름은? 연결된 다양한 매체라고 했으니까 검색 광고는 그냥 다음 매체에 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카카오 모먼트죠. 카카오 모먼트는 카카오의 대표적인 광고 플랫폼이에요. 비즈보드, 디스플레이 광고, 동영상 광고, 메시지 광고 등 카카오의 다양한 광고를 관리하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71번.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카카오 비즈보드는 전환, 방문, 도달이 모두 가능해요. 그런데 조회는 안 됩니다. 조회는 동영상 조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카카오 비즈보드랑은 관계가 없죠. 72번. 카카오 커머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카카오 이모티콘 샵은요, 카카오 커머스가 관리하지 않고 카카오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73번. 카카오 비즈보드의 배너 유형 중 하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오브젝트형, 동영상형, 썸네일형, 마스킹형. 동영상형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74번으로 갑니다.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를 위해 오디언스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고려할 수 없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자, 74번. 소득 정보는 오디언스 설정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네이버 밴드의 풀스크린 앱 종료 광고에 대해 올바른 설명은 무엇이냐? 자, 아이폰 고객은 사용할 수 없어요. 안드로이드 전용 상품이고요. 과금 방식은 CPC 아니고요. 고정가고요. 나이 타겟팅 안 되고요. 성별 타겟팅만 되고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서 관리 가능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76번. 네이버 밴드의 스마트 채널 광고에 대해 올바로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스마트 채널이에요. 보면 밴드 비즈센터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밴드 내에서만 노출되는 게 아니고 네이버 지면에도 노출됩니다. 과금 기준은 CPM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CPC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타겟팅 방법은 네이티브 광고와 동일하다. 77번 문제입니다. 네이버 밴드 광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문제를 낼 때 제가 좀 착오가 있어서 그 내용에 몇몇 개 틀린 게 좀 있어서 이 문제를 스킵하실 분은 스킵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문제를 약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네이버 밴드 1번 그 선택지에서 네이버 밴드 디스플레이 광고는 나이대별 타겟팅이 가능하다 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 제가 쓰고자 했던 거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광고 중 풀스크린 앱 종료 광고는 나이대별 타겟팅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쓴 건데, 사실은 나이대별 타겟팅이 안 되고 성별 타겟팅만 가능하니까 틀린 문항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였었거든요. 그게 1번이었고, 2번은 네이버 밴드 스마트 채널 광고의 CPC 최저가는 70원이 아니라 10원이니까 틀린 것이고요. 3번은 네이버 밴드 알림 광고는 파트너 정보를 입력한 직후가 아니라 다음날이기 때문에 틀린 거로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을 정답으로 하려고 했던 거였었거든요. 4번이 네이버 밴드의 소셜 광고의 기본 입찰 단위는 주간 단위이다를 정답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냥 소셜 광고가 아니라 소셜 광고 중 세소식 밴드 홈 광고일 경우에만 주간 단위거든요. 이런 면에서 사실 4번도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는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7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의 네이티브 광고에서 사용 가능한 타겟팅 방식이 아닌 것은? 자, 78번 아닌 것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나이 타겟팅은 5세 단위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가능하다는 거는 틀렸죠. 그러니까 5년 단위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79번 문제를 보면 네이버 밴드 알림 광고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보시면 4번 보시면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서 관리한다. 네이버 알림 광고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밴드 비즈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었고요. 자, 80번 문제입니다. 링크드인 회원의 프로필 사진, 이름, 직무 등을 사용하여 만드는 맞춤 광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다이나믹 광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